선생님, 알겠어요. 이 많은 활동 그러면은 어디 부분을 강조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 하고 싶지만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실전입니다. 예비 고3 친구들은 이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재상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이야? 인재상 정리라니? 예비 고3이라면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는 나오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년치 점수가 일반고 2.2등급 경영학과 희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풀이 정해져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라인들이 줄이 세워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생기부 잘 만들었으면 뭐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단국대, 국민대까지 쭉쭉쭉 내려가실 겁니다. 그럼 이런 풀이 생성이 될 겁니다. 3등급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서울 중하위권부터 뭐 경기권 상위 대학교까지 그런 식으로 라인이 나올 텐데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의 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대학별 인재상을 정리를 하는 거죠. 건국대, 국제적인 안목, 팀워크, 리더십, 윤리적 가치 체계를 인재상으로 두고 있대요. 경영학과에서. 경희대, 외국어 활성화, 사례 중심 교육, 정보 분석 능력, 기업 윤리 교육, 국민대, 경영 영어, 시장 수요, 다양한 융합, 경업 기반 이런 것들이 내가 가고자 하고 갈 수 있는 보편적인 대학교의 인재상이래요. 그럼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영어를 잘하고요. 혼자 잘난 친구 아니고요. 윤리적인 친구고요. 시장조사 해본 친구, 그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혹시 통해서 진짜 창업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시장조사를 하러 뛰어다녔다라든지 그리고 분석해본 친구, 그리고 기업을 조사하고 사례를 분석해본 친구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에서 했었던 거 있었죠? 키워드 정리한 거 있었죠? 두 번째, 인재상 정리한 거 있었죠? 이거 섞는 거예요. 경영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필 받으실 수 있겠고 외국 기업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사례나 분석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겠고 내가 과연 소비자 분석을 했다면 분석과 시장조사, 수학 동아리를 했다면 전공학업 능력을 어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생활기록부 1학년 때 2학년 때 한 활동 키워드 정리하고 두 번째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풀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학교는 저기 있고 그럼 내가 3학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3학년 생기부에. 즉 다시 말해 3학년 활동은 뭐 2학년은 잠깐만 3학년 활동은 1학년 때 한 활동 2학년 때 한 활동을 토대로 저기 대학교를 가고자 한다면 3학년 때는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들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활동 심화하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정리 아까 했지만 본인이 갈 대학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인재상을 분석한 다음에 본인의 생기부와 인재상을 결합해야 돼요. 그렇게 결합하면 더 좋은 생기부를 3학년 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고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내가 관심밖에 없었던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2학년 친구들은 그럼 이 관심을 한번 심화시켜보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재상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큰 범위겠지만 그리고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해야겠고 그럼 3학년 때는 이런 활동 해야겠다 라고 로드맵이 짜여질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는 거잖아요. 사실. 예비고 1이면 뭘 해야 돼요? 저는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요. 대학은 그래도 가야겠어요. 라고 한다면 다 잘하시면 돼요. 1학년 때군. 국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깊게 탐구한 활동, 물론 관심밖에 안 보여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탐구 활동을 1학년 때 전반적으로 깔아놔야겠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독서하세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토론하십시오. 그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조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진짜로 해야 될 거. 형광펜 준비하세요. 생기부랑 형광펜 같이 형광펜, 이거 생기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의 생기부에서 학업 역량이다. 학업 역량이 뭐냐면 그냥 공부를 조금 잘하는 거.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다. 어머님께서는 컨설턴트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온 짬이 있는데. 학업 역량, 공부를 좀 했다. 빨간색. 전공적 합성은 전공과 관련된 것 같다. 이인성 노란색은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나 친구들과 같이 했다. 노란색. 자,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나의 장단점을 알기입니다. 내가 학업 역량이 출중한지, 전공성이 출중한지, 인성이 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경희대학교 예를 들어 보죠. 보통 학교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학업 역량만 엄청 잘해도 30점 만점이고요. 전공 적합성에 완전 쩔어도 30점입니다. 난 너무 착해. 나 거의 천사야. 내 뒤에 등 보여요? 날개 달린 거? 인성은 20%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발전 가능성은 보이기 힘들지만 이 세 개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뭐가 잘났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동아리, 교과 활동으로 충족되지 않은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친구들과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짐. 친구들과 함께 풀며 다른 풀이의 방식의 존재함을 알고 친구들과 의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풀이 답안을 내놓음.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업적 발전의 모습을 보임. 자, 어머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게 빨간 줄일까요? 어느 게 파란 줄이고 어느 게 노란 줄일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잠깐 멈추고 해보셔도 되고요. 답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을 탐구한다라는 것은 학업적 역량이 가능할 수 있겠죠. 친구들과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과 같이 했어요. 고난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약간 학업 역량 같아요. 전공적 합성 인성은 좀 아닌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 풀며 친구들과 의논하며 서로의 선생님이 돼보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학업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였대요. 이런 거는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머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수학 동아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전공적 합성이 없다는 문제가 야기가 되죠. 자, 그럼 요건 어떨까요? 이 부분도 한번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아요. 비슷한데 교과 활동회로 충족되지 않은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친구들과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짐.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마케팅에 활용한 예를 찾아보며 통계학적 마케팅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느낌 오시죠? 친구들과 의논함. 활동을 하며 부족한 지식을 독서로 채우는. 정답은 이렇게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경영학과에 지망하는 친구들 앞에 세특, 이 세특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전공적 합성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지식을 해결하고 그 해결을 통해서 내 수학적 지식을 내가 가고자 하는 마케팅과 진로와 연결시켜서 통계학적 마케팅,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맞춘 것, 학업 역량의 전공적 합성화 맞죠? 근데 나만 한 거 아니라 친구랑 같이 했어요.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독서로 채웠어요. 독서가 왜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공성이 부족한 것 같아. 파란색이 없으면 전공성이 부족한 것 같아. 학업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채워서 학업 역량 A, 전공 적합성 A, 인성 A로 평가를 입학사정관님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에다가 독서까지 추가로 한다면 더 좋겠죠. 첫 번째,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나의 자산, 나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합니다. 내 키워드가 뭘까? 찾아보죠. 두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예비 고3이라면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재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뭔데, 뭘 채워야 되는데를 찾아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심화시키고 채우시는 게 고3이에요. 뭘 더 하지 마세요. 이미 많이 했어요.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심화만 시키면 돼요. 이제 2월달 끝나고 개학입니다. 2월달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한다고 하면은 이거 학교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거 왜 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학을 한 다음에 예비 고3은 그렇다 쳐도 예비 고1, 예비 고2 친구들은 시험 범위랑 교과서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사이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어 선생님이 나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탐구 소재를 내 키워드와 내 인재상,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적용 가능한 교과가 어디고 활동이 어딘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여기서는 여기로 하자. 여기서는 이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달해줘요.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이 부분에서 나 이거 할 거고, 이 부분에서 이거 할 건데, 조금 찾아주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들이 야, 나도 인간이야. 나도 바빠. 라고. 라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들 그죠? 근데 그래서 탐구 소재 자료를 어머님께서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 할 거 또 있어요. 일단 어머니부터. 어머님들 자료 찾으실 때 논문 사이트 찾아셔도 돼요. 통계 자료 찾으셔도 되고요. 기사도 찾으셔도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블로그 뒤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죠? 블로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뭐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컨설팅 하고 나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막 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야, 이제 와서 내면 어떡해. 바빠 죽겠는데 이제 와서 내면 나보고 뭐 쓰라는 말이야? 이거 쓰지 말라면 너 뭐라 할 거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 애들 쫄아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나 혹은 뭐 조언이 있을까요? 이미 다 만들어놨지만 우리는 우리는 다 만들어놨어. 근데 척을 해야지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께서 야, 하지 마. 대학은 내가 보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저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선생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이런 거 할 거예요 라는 간접적인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간접적인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런 보고서를 써봤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기에 이 친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컨설팅을 뭐 받지 않아도 되지만 컨설팅 받은 다음에 선생님 이런 활동 했어요 라고 내셔요. 내시면 선생님께서 야, 너 이거 갑자기 왜 가져와? 생기부 마감 다 끝났는데, 사실 안 끝났지만 다 끝났는데 왜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쫄진 않을 거라고요. 선생님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 하세요? 라고. 맞아. 허락받고 싶으세요? 그때 가서 허락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애들아, 이러면 안 되지.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바쁠 때 일 더 주면은 더 짜증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제발 좀 미리 좀 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라는 식으로라도 말씀을 드려주시던지, 어머니, 선생님 저는 저 아이는 소극적이고 좀 그래요 라고 한다면, 요즘 또 비대면이잖아요. 카톡이라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누구누구시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정리합니다. 이제 진짜 정리할게요. 마지막.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면요, 컨설팅을 받던 컨설팅을 받지 않던 친구들이 과정이 드러나 있는 생기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정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1학년 때 한 활동, 2학년 때 한 활동, 3학년 때 한 활동이 연결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게 힘들면 1학년 때 진로 활동에서 한 활동이 세특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특에서도 있었던 활동이 동아리에서 심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정이 드러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읽고, 이런 미사여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님들이 보기에 너 이거 진짜 했어? 너가 이거 과연 진짜 했을까? 너가 과연 생물학 보고서 이렇게 높은 책을 읽었을까? 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생기부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많은 컨설턴트들, 많은 사람들이 미반영 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똑같이 안 하면 똑같이 평가가 될 건데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공간, 즉 반영받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 속에다가 촘촘하게 내가 뭐 했고 그런 것들을 보여지는 공간에 촘촘히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님들로 하여금 이 친구 한번 보고 싶다. 이 친구 한번 기억나는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컨쇼 대학교 경영학과에 오는 친구들은 다 비슷한 생기부, 다 비슷한 성적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서 내가 보고 싶어지고 내가 기억나게 하려면 내가 내 생기부가 겁나 잘생기거나 겁나 이쁘거나 겁나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생기부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말을 한번 다시 돌려보면 이 과정이 드러나 있고 신뢰가 있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겠죠. 과정이 드러나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올라간 친구. 그것이 발전 가능성이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보여지는 공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적인 것, 내가 어떤 걸 가고 싶어요,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라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바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원래 4대 요소예요. 이 4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이 원하는 학생, 대학이 합격하는 학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컨설팅을 받지 않는 친구, 컨설팅을 받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 그런 친구들, 생기부는 나왔고 이제 3학년은 도착했고 2학년은 도착했고 나 이제 예비 고1이고 난 뭘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인터넷 강의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안 풀면 70점밖에 받지 못해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보고 진짜 이런 건가?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로 적용해 본 친구들은 고득점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해보자. 내가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학업 역량이 부족했고 내가 어떤 키워드들이 부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쇼 대표 이우승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